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3강 빈탕 한 대의 주인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빈탕 한 대의 주인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점심소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점심소견 진물성. 점심값으로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버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점심만 하고 버는 것이 없으면 무전 취직하는 게 됩니다. 반드시 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만큼 보자는 것이냐 하면 좀 욕심이 많지만 진물성하여합니다. 기왕 먹을 바에는 고루고루 씹어서 맛을 알아야지 모르고 잡아먹어서는 안됩니다. 본기 6에서도 진성을 말합니다. 자기 성을 진성하여야 부모를 섬길 줄 알고 남의 성미를 진성하여야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 문명세계가 물건에 밭을 갖다가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진물성에서 학문이 나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점심이라고 하여 꼭 조금 무엇을 집어먹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이 좀 궁금하고 섭섭해서 집어먹는 식으로는 점심이 되지 않습니다. 사물과 나와의 관계가 있게끔 점심소견이 따라야 합니다. 소견을 생각하고 집어먹으면 물견의 소견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를 먹는데도 닭만큼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일할 줄 알아야 닭고기를 먹은 본의가 있습니다. 닭에 대한 소견을 하고 잡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심 소견하지 않고서는 정말 고기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물저오 무비점심. 물지어오는 물건과 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지어가 주로 저가 되었습니다. 물저오 무비점심이라 물건마다 보는 것마다 우리의 궁금증을 덜어주는 것마다 내 맘의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점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따져서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디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알게 되는 것도 자꾸 점을 꼭꼭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점을 찍어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무비점심입니다. 다방에 가서 차 한잔 마시지 않아도 좋게 점심할 수 있으며 낮에 점심을 먹지 않아도 좋게 만족을 느낍니다. 점심을 먹었는데 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신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책임소재 심사정. 책임소재. 이 세상에는 책임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짊어진 것이 없는 게 없습니다. 책은 출 더하기 패로 곧 돈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빚진 것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남의 빚을 지고 갚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대표가 되어 책망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책임 소재 심사정입니다. 책임 소재는 일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줍니다. 자기 딴에는 잘한다는 일도 책임이 없으면 잘하지 못하고 책임이 있으면 그 사물을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일과 나와는 어떠합니까? 사조오화 불책임. 일과 나는 어떤 책임이든 무관할 수 없습니다. 다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일은 다 책임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는 길에 언짢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은 죄다 나에게 있습니다. 위정이 잘못한 것은 마땅히 위정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만 하고 내일 그만두면 없어질 것인데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지나간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도 지난 책임의 연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세상에는 연결성을 지닌 책임이 예전부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책임은 제각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있는 이상은 나에게 책임은 엄연히 있습니다. 실상 물건이 나에게 와서 점심이 되는 것은 물건이 내 마음에 와서
점을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는 데 있어서 매사를 잘 살피고 진물성하여 물건을 알아주는 것이 우리의 점심입니다. 이를 당하게 되면 나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일의 실정을 경험하지 않은 이상은 모르는 것이니 고루고루 경험을 하여 더 자세히 당당하게 mon에 대해 심판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mon에 대한 심판관입니다. 이번에는 점경을 보겠습니다. 점등 점심 점두처 불을 하나 켜서 점등입니다. 그렇다고 전등은 아닙니다. 태양이 전등입니다. 전등을 켜서 무엇을 보는 것 같이 태양이 걸린 데서 뭔가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점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을 켜고 점심을 하게 되는데 제 머리는 가려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는 점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점등 점심 전도할 처지인 것입니다. 즉주 즉조 즉셋이 즉주는 둥그런 것 주위에 닿았다 또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는 것은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수고로서의 뜻은 등이 심지 불덩어리가 앉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 존재가 밝혀놓았으니 우리의 존재는 중심 심지의 불덩이입니다. 그리고 또 불을 켜고 나갑니다. 즉조는 반딧불을 말합니다. 태양, 그것도 하나의 반딧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세는 아까 말했기에 설명을 그만두겠습니다. 이 글의 뜻은 내가 바야흐로 즉주 즉조 즉세할 때란 말입니다. 둥그런 빈탕한 데가 즉주가 아니겠습니까? 둥그런 한 데를 떠날 수 없습니다. 태양은 반딧불입니다. 영혼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반딧불입니다. 그 불빛에 비추인 것에 마음을 일으키고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즉세는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다 보면 즉세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쯤 우리도 크게 벗어버리고 즉세하여 하겠습니다. 잔신용멸 고진광. 잔신은 기름이 떨어져 불이 차차 쇠잔해지다가 심지 불이 꺼질 무렵에는 약해진 불기운보다 거의 배나 불이 환해졌다가 아주 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가 있는 대로 죄다 나와버립니다. 있는 힘을 다 내놓습니다. 성냥불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죽기 직전에 다 낫나 싶을 정도로 기운을 내고는 그 이튿날 아주 죽어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있는 힘까지 다 내놓는다는 것으로 잔신이라고 합니다. 고는 기생충을 말하는데 왜 그런지 아버지가 있는 곳을 고라 하였습니다. 주역의 곡괴는 아버지의 어려운 일을 맡아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잘 처리하는 훌륭한 아들을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아주 아버지의 일을 보기에 희충이 있는 아이처럼 배가 아프고 등이 꺼지고 잔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효자입니다. 두생장유 형치지. 뜬 인생이 장차 꺼지려고 할 때 반딧불 하나가 우리가 죽을 곳을 환히 가르쳐줍니다. 반딧불은 밝힐 것을 다 밝힙니다. 즉조하여 줍니다. 반딧불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입니다. 태양도 반딧불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죄다 비춰줍니다. 과학의 결론이 원자탄, 수소탄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도 오늘의 과학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우주가 망할 때 그것은 반딧불 하나 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도 아이고 하는 비명소리가 날 때쯤에는 죽어 없어집니다. 반딧불 하나 꺼지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마다 보는 반딧불을 선지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인생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태양의 선지자도 됩니다. 우주의 선지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딧불 하나 구경하면 화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물성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보고 좋다면서 거기에 묵기려 하면 안 됩니다. 시원하게 벗고 반딧불의 바탈을 규명하고 반딧불의 점심 책임을 하고 반딧불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 일을 다하고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를 주었습니다. 점이라는 글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점경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점경이 그림의 한 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그만 경치 하나 적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인생과 세계의 점경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점경하러 나온 반딧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반딧불이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반딧불이고 여러분은 이 사람의 반딧불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